신검을 받으러 가기까지 제가 군인이면서도 집에서 생활하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저희 집 침대에 포근하게 잠든 느낌을 지닌 채 잤습니다. 자, 이거 되게 신기하죠? 군인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있나? 사병이? 전 몰랐거든요, 이런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는, 자,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에서 말했죠. 자,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라는 의문이 사라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게 눈앞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 자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질문을 아직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알려준 그 방법들, 레빌링, 끌어당김의 방법들을 조금 더 반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일단은 네빌의 말을 한 줄을 보면은 딱 이렇게 써있죠.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라고 묻지는 않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졌다면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뒤로 쭉 가면은, 자, 266페이지.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끌어당김의 정수가 또 이제 군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네빌 고다드를 접한 군인입니다. 현재 일병이고 저는 네빌을 통해서 이룬 꿈이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로 시간이 없어서 경험담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새벽에서야 타자를 두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군대에 가기 전에 네빌의 강의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에 가야 했는데, 자, 남자분들이 솔깃할 만한 이제 사연인데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은 군대에 가야 되는 남자분들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군대에 가야 했는데 솔직히 2년 동안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면제도 싫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장으로 전역을 하고 싶었지만 산속에서 2년간 복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경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단지 군복무를 산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 꿈을 의경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검을 받으러 가기까지 제가 군인이면서도 집에서 생활하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저희 집 침대에 포근하게 잠든 느낌을 지닌 채 잤습니다. 자, 이거 되게 신기하죠? 군인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있나? 사병이? 전 몰랐거든요, 이런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사병이. 간부도 아닌데. 그래서 신체 검사날 시력과 체중, 키에서 모두 높은 점수가 나와 1급 현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튼튼했습니다. 아마 GOP 전방으로만 빠질만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배신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막 배신감 느끼고 막 실망하죠?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냥 저는 습관이 들었는지 군복을 입고 집에서 자는 것을 상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입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상근 예비역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상근 예비역이라는 특수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근 예비역에 대해서 알아보니 집에서만 복무하면서 매일 9시간씩 군부대나 동사무소로 출퇴근하여 예비군 대원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일과가 끝나면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이 딱 이루어졌고, 놀라운 건 상근 예비역은 공익과는 다르게, 자, 공익 아닙니다. 공익과는 다르게 출근과 퇴근을 하는데도 병장으로 전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제가 왜 상근 예비역이 됐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고졸 신분이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눈에 난시가 있을 뿐 신체도 건강했습니다. 물론 난시마저도 이젠 안과에서 수술을 받아 정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여름 306 보충대로 입영되었습니다. 덥고 비도 쏟아지는 날씨, 게다가 시설도 좋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속에서의 각개전투나 생전 처음 맞이는 실탄, 총, 그리고 처음 던져보는 수류탄 터지는 소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기초 군사훈련 5주를 마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제가 부대로 출근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대장님이 너는 부대에 출근해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사용한 무기를 닦고 관리하고
현역들이 사용하는 곳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을 2년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그것도 만족스러웠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부대가 아닌 동사무소로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동사무소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원한다고 동사무소로 갈 수는 없고 자리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5주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를 기다리는 상근 예비역은 저까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4명이었고 딱 1명만 동사무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관인 상사님께서 저를 면담하시더니 제가 동사무소에 가고 싶다고 하자 너는 절대로 동사무소에 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명의 동기들은 모두 중앙대, 건국대 등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동대장님들은 당연히 고졸인 저 말고 고학력자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연줄도 없었고 또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잠들기 전에 제가 동사무소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을 계속 간직하면서 잤습니다. 재밌죠, 그죠? 다음날 상사님은 우리 4명을 모두 면담하더니 동사무소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 모두 손을 저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상사님은 매우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에게만 야 너는 안 된다니까 넌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기가 조금 죽었지만 마음은 뭔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는 제 이름 옆에 무기손질병이라고 보직이 적혔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대로 출근해서 무기를 손질하는 일을 2년 동안 해야 한다고 현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너는 무기손질병 해야 돼. 무기나 닦아. 라고 현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님과 대대장님은 이미 결제까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냥 무기손질병으로 승인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전 계속 동사무소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고 또 다음 날에도 그 느낌을 지니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대대장님과 마지막으로 면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면담할 때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나? 아니면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나? 저는 동사무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백하게 말했고 이제 더 이상 간절하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마음이 편안했고 솔직히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님은 활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다, 그치? 너희 아버지들도 모두 억지로 온 거고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어디로 자대를 배치받건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동사무소로 가던 부대로 가던 열심히 근무해라. 상근 예비역이 된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 인사 담당 관리인 상사님께서 저는 다음 날부터 근무를 해야 하니 부대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끈질기다 진짜 포기 안하고 덜덜 그러니까요. 다음날 우리 4명은 대대장님에게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대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대장님에게 신고가 끝나자 자 신고까지 한 겁니다. 자 무기관리병으로서 손질병으로서 신고까지 했는데 대대장님이 갑자기 야 포춘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병포! 준카!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동사무소로 가게 됐다. 거기 동대장님이 예전에 데리고 있던 병사가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네가 제일 끌렸다고 하더라.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근무 태만 하면 영창 가니까 조심하고. 저는 기뻤지만 뭔가 엄청나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3명의 동기들은 매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사님은 조금 짓궂게 저에게만은 절대로 동사무소에 갈 수 없다고 하셨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얼떨떨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동사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사무소의 동대장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고 처음 만난 동대장님은 매우 선하고 따뜻한 인상의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대장님은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요즘 동사무소에 자리가 없어서 거의 모든 상근 예비역이 부대로 출근하는데 너는 운이 좋다. 야 내가 2년 전에 데리고 있던 그 병사가 포춘카였는데 너랑 이름 똑같더라. 걔가 일을 참 잘하고 착했거든.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왔어. 라고 말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4개월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병 계급을 달았고 동대장님은 저를 보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동사무소의 생활은 확실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배부른 소리죠. 네, 이것이 제 적성에 맞습니다.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상근 예비역이 3-4명 근무하는데
저는 2개월 뒤면 최고 스님이 됩니다. 군번도 풀린 것 같습니다. 일병 주제에 1년 2개월을 왕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야, 부럽네요. 그죠? 이건 부러워요. 제가 병장까지 막내 생활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네빌고다드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빌고다드의 법칙을 마치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네빌에 집착했다면 결과는 참담했을 겁니다. 낮 시간 동안은 오히려 네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잠들기 전에만 그냥 제가 원하는 느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던 것처럼 병장으로 전역하면서도 출퇴근을 하는 군인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을 왕고로 지내는 축복받은 군복무 기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빌고다드에게 참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이런 우연이 있나, 이름이 같아서라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상상 안 했으면은 당연히 안 됐을 겁니다.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제 현실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는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인 것 뿐이지, 동대장을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이 사람 상상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진짜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상상합니다. 그죠? 계속 본인이 원하는 상상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안 된 것 같아 라고 뭔가 보여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포기합니다. 왜냐?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 포기하지 않죠. 이미 이루어진 걸 왜 포기합니까? 택배를 주문해서 택배가 오는 걸 아는데 택배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올 거 아니까 언젠가는. 좀 늦게 온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오는 거 아니까 택배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관된 태도, 일관된 마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보면은 이 사람은 네빌고다드한테 의지하지 않았다고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네빌고다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애써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전에만 집중력으로 했다는 거지. 자기 전에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떤 상상에 집착하는 것도 그게 안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자기 전에만 해도 어차피 될 걸 아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전에만 딱 하고 낮 동안에는 그냥 생활에 집중하고 할 일 하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상황이 반전될 겁니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빌고다드조차도 압둘라한테 배우면서 흑인은 공연을 볼 수도 없는데 압둘라랑 그 네빌고다드가 같이 공연에 갔어요. 가서 1등석 자리 달라고 하죠. 1등석 자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1등석에 앉아서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된다고 뭔가 확정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대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신나지 않나요?